MSCI 편입 편출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그리고 당일 주가의 움직임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편출이 됐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메코프로 머티랑 한진칼이 이번에 편입됐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이제 MSCI에서 이걸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편입 조건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가 넘어가면은 편입이 될 수 있는 후보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가 됐던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편입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단위를 이제 이야기하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이 되면서 오늘 급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어쨌든 이 편입 이슈와 함께 수급의 유입이 기대가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어떻게 좀 계속 견조합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질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주가가 다시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 나온 것은 좀 똑같은데 네. 최근에 이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뭐 이전 상장이라든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버팀목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치 같은 경우도 한질간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 고가를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신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시브 수급에 따른 기대감이 뭐 애초부터 좀 만들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좀 차이의 괴리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편입이 편입이 보통은 되기 전에가 더 이슈가 크게 되고요. 네. 막상 편입되고 나서는 좀 질질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으시다면 꼭 이제 본전 이하로 떨어가기 전에 수익을 꼭 확정 지으시는 그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기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버릴 수가 없는 주가에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4% 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욕심을 좀 덜고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오히려 이 에코프로 머티의 MSCI 편입 이슈와 함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 안 하시겠죠? 아니, 최근에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작년 여름까지 보였던 그런 화려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차는 여전히 가격 하락을 1, 2위가 주도하고 있고요. 테슬라 지금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가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또 BYD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가격 내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원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 1분기, 2분기 정도 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중요한 것은 전기차 판매가 계속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들이 가격 인하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진을 계속 줄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면 소재 종목군들도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지금 단기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단기 반등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과연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화려한 장세가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한 이렇게 지수 관련돼서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벤트의 마감이 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됐다고 해서 오늘 이벤트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월말까지는 좀 더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런 저가 매수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벤트 이유가 하락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창원 고스가 얘기한 것처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네.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저는 더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이어서 정부가 2차 전지에 관련한 특허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우선 뭐 시장 경쟁력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의 추가 이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됐던 기간을 2개월 내로 좀 단축한다는 소식인데 네. 다만 이 영향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에 대한 이 수급
수급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이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 조정은 사실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었고 네. 4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양극 소재사들의 이익률이 크게 좀 훼손됐다는 점, 이 부분은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반등하지 못했던 점이 좀 이유였고 이 기조가 1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셀업체의 경우에도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좀 제외한다면 적자에 대한 이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이슈는 네. 리튬과 니켈 가격의 어떤 반등 이 부분이 추세 전환의 어떤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쟁력 그다음에 기술 선점에 대한 우위 여기에 관련된 어떤 특허 시비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단기의 어떤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는 업황이 반드시 바닥을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주변을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좋아져서 결국에는 그 본업에 관련한 이런 가격이나 실적이 올라와야 확실한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산로보틱스와 현대오토웨버는 앞서 테이버 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수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이 유입이 돼서. 네. 일단 오히려 저는 MSCI 편입 편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찌 보면은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은 편입이라는 거는 그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전부터도 난 편입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뭐 그전부터도 하락을 하지만 좀 더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저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MSCI에서 편출됐던 종목이 BJF 리테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날 당일 종가 우리가 편출되는 11월 말 종가가 바닥으로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202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MSCI에서 편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편출 날이 바닥이었고요. 그러고는 다시 그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이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팔 거야라는 그런 이벤트,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더 과매도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이 가끔씩 이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FNF나 호텔신라, 미포조선 그리고 JIP엔터 그리고 펄어비스가 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JIP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대감이 있는 곳이 엔터이다 보니 그리고는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조선이 턴어라운드 한다던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2월 말까지 추세를 지켜보고 오히려 3월에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반면에 편입된다라는 거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오히려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만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당일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면 반대로 이게 악재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에서 편출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 그렇게 따지면은 호텔신라, FNF, 현대미포조선,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는 매수에 적기다. 이 5종목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각 회사마다의 그런 업황을 좀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사실 전 JYP 엔터테인먼트를 하창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과하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앨범 초도 판매가 안 좋았었던 것부터 상당히 좀 엔터 전반적으로 좀 부담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엔터사의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이런 브랜드 인지력을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은 일부 부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새롭게 계속적으로 저는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과하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일부 밴드들을 좀 설정하셔가지고 약간의 그 밴드들 사이에선 갭을 좀 두고 좀 전략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SCI 편입할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김정일 고수의 의견입니다. 이벤트 반영되면 호재 아니다. 변영일 고수 글로벌 인지도의 증가, 패시브 자금류에 기대가 된다. 하창원 고수는 수급은 거들 뿐, 테이블 고수 편입은 제로 소멸, 편출은 과매도 추적 대응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